40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세 번째 맞대결로 관심이 쏠리는 서산 태안 지역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당진에서도 여야 후보가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28일부터는 마이크를 활용한 유세와 선거 벽보 게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당진 성문 간척지에 최첨단 수산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와 스마트 양식단지가 들어서 미래 전략 양식 품종이 육성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서산 태안 지역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현장을 정호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치는 서산 태안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국민의힘 성일종 후보 모두 유세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조한기 후보는 픽업 트럭을 활용해 지역 곳곳을 돌며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섯 번째 도전에 나선 조 후보는 상대 후보보다 국정 운영 참여 경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과 또 국회와 또 정부와 총리실과 청와대에서 골고루 국정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이 조한기의 경험을 한번 쓰실 때가 되었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성일종 후보는 선거 노래와 유세차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성 후보는 지난 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산 태안을 대한민국의 성장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년의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약자들을 보듬고 미래의 창을 여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에게 각 지역별 1호 공약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 후보는 서산 지역 1호 공약으로 기업 혁신 파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수소차와 전기차 완성차 라인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태안 지역 1호 공약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대책 마련을 뽑았습니다. 석탄 화력 폐쇄 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감소될 고용 인력에 대한 대책, 침체될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후보는 서산 지역 1호 공약으로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뽑았습니다. 지난 5일 충남도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태안 지역 1호 공약으로는 기업 도시 활성화를 통해 인구 소멸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우리 태안에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항공, 카이, LIG 또 한화 같은 큰 기업들이 이 무인 항공기와 관련돼서 우리 태안 기업 도시에 오게 될 것입니다.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서산공항에 대한 온도차도 컸습니다. 조 후보는 서산공항 조성 사업 예산이 줄어 규모 축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선이 되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산공항이 버스 터미널만한 규모가 될 텐데 걱정입니다. 220만 도민, 해미 국제성지 관광객들 찾아오는 관객들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공항이 될 거예요. 성 후보는 공항 조성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교통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공항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차질 없이 2028년에 개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서산과 태안의 주민들께서 비행기를 타시고 울릉도, 제주도를 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또 해미읍성에 많은 외국의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으로 더욱 치열해진 조한기 후보와 성일종 후보의 경쟁. 세 번째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당진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와 변화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충남방송이 두 후보에게 환경 개선 방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물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위치해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는 당진. 민주당 어기구 후보와
국민의힘 정영선 후보 모두 기술 개발과 예산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에서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해주면 네. 앞으로는 탄소가 아니라 수소를 떼서 철을 만들 시기가 온다. 이걸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환경 문제는 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국민들이고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진 광명간 민자고속도로로 추진되고 있는 제2서해대교 건설과 관련해선 입장이 갈렸습니다. 어 후보는 독자적인 국비 사업 전환을 통한 통행료 무료를 국비로 보령 해저터널처럼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되고 통행료 없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2의 서해대교를 반드시 광명 민자고속도로에서 떼어내서 독자 국비로. 정 후보는 자신의 공을 언급하며 이용자 부담 최소화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그 대선 캠프, 윤석열 대통령 캠프와 인수위원회에 있을 때 이 공약을 집어넣느라고 모든 애를 썼습니다. 국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네.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드릴까 하는. 정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어 후보는 예산 확보와 공모 사업을 강조한 반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 확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정주여건과 관련된 공공 어떤 이런 그 공모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따다가 이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 후보는 그린 스마트 시티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것이 한 10만 명 정도는 되어야 이게 소비 패턴이 좀 어느 정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를 하거든요. 기존 시가지에 붙여서 한 100만 평 정도의 그린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어 후보와 정 후보가 출연한 헬로 이슈 토크는 각각 다음 달 1일과 3일 차례로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후보자들이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본투표 전날인 4월 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네, 먼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마이크를 동원한 유세가 가능해집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육성연설은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또 후보자의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도 게시되고 선거구 안에는 거리 현수막도 내걸 수 있게 되는데요. 충남에서는 6,200여 곳에 벽보가 걸릴 예정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찍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선거 사무원들이 어깨띠를 매거나 팻말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도울 수 있는데요.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불법이고 후보자 비방 혹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걸 보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게 실감나는데요. 충남 지역 역대 투표율과 선거인 수 변화도 설명해 주시죠. 네, 충남 지역은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꾸준히 투표율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앞선 19대 20대 총선에선 전국에서 세 번째로 투표율이 낮았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선거인 수도 살펴보면요. 20대 총선에서 충남 지역 선거인 수는 약 168만 명, 21대 총선에선 178만 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선거인 수는 이의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9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본투표는 4월 10일 치러지는데요. 사전투표는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으니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충남도가 단진 성문 간척지에 최첨단 수산단지를 조성합니다. 수산단지에는 먼저 1,9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까지 9만 1,000제곱미터 규모의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건립됩니다. 이곳에는 국내 생산 새우 원물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가공시설과
수산식품 기업 기술개발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성문 간척지에는 400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양식 단지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곳에서 오는 2026년부터 김이나 새우, 연어 등 미래 전략 양식 품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28일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중앙 투자 심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40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도 오는 7월까지 이행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에 종합병원의 타당성 조사와 중투 면제 또는 기간 단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종합병원은 오는 2026년 3월 건립될 예정으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26개 진료과가 운영될 방침입니다. 태안군과 관계기관이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태안군과 한국서부발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석탄발전 노동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태안 화력발전소 1에서 6호기 폐쇄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비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화력발전 노동자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산불 위험 요소이자 주요 탄소 배출 원인 농촌 폐기물의 수거 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도는 28일 서산에서 새마을회와 농협, 농어촌 공사와 함께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4개 기관은 정기적인 농촌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올바른 수거 처리 방법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책임 의료기관의 단국대 병원 등 2곳이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충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권역 지역 책임 의료기관 공모에서 단국대 병원과 논산 백제 종합병원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에 있는 충남대 병원이 담당하던 충남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앞으로는 단국대 병원이 맡게 됩니다. 또 논산권에서는 논산 백제 종합병원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태안 안면도에서 제철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태안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안면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주꾸미와 새조개 등 다양한 지역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현장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에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과 태안사랑 상품권 5% 캐시백 행사도 진행됩니다. 예산군 지역 화폐인 예산사랑 상품권이 4월 1일부터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예산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역 화폐 30억 원어치를 할인 판매할 계획인데요. 구입한 상품권은 지역 가맹점 2,7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 원으로 상품권은 지역 내 은행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충남과 대전을 누비던 119 구급차 17대가 추가로 라오스로 보내졌습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28일 도청에서 라오스 지원 구급차 출하식을 개최했습니다. 라오스에 지원하는 구급차는 충남 각 소방서와 대전 지역에 배치됐던 것으로 법적 사용 기간이 지났지만 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번 지원은 충남도와 라오스 정부 간 우호 협력 강화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는 구급차 15대가 전달됐습니다. 올해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받습니다. 임업 직불제는 정해진 기간에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 먼저 혁신도시 지정은 됐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남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문제 제일 공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홍성에서 삽교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서해서 직결 문제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여기에 삽교역 신설이 확정됐지만 삽교 조기 완성과 착공과 완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간병비 부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따라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문제, 여기에 임플란트가 현재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걸 3개까지 확대하는 문제, 여기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국민이 더불어 잘 살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홍성 군민과 예산 국민이 더 행복한, 다 함께 잘 사는 국민들이 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구 증가는 홍성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굉장히 충남 발전을 기업체를 유치하고 예산의 농생명 그리고 그린바이오 직접적을 통해서 인구 증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홍성 예산을 지방시대 부활, 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홍성 예산 광천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이곳 홍성 예산 광천을 찾아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쇼핑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또 다양한 전통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원도심을 부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내포 신도시를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육, 의료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여 그야말로 이곳에서 자족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명품 카이스트 영재고 등을 영입하고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아주 좋은 중견기업 등을 유치한다면 이곳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는 교육도 이곳을 시켜서 외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자족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교육과 의료와 일자리가 만들어진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토록 하여 중견기업들이 이곳에 유치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요. 지방 상생 교통카드를 통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통근자들의 교통비를 대폭 할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